안녕하세요, 모터그룹 신하섭입니다. 오늘은 3년 6개월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온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를 시승하는 날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소형 SUV 시장에 정말 무수히 많은 경쟁자가 나타난 만큼 한국 GM도 이 트레일블레이저의 부분 변경을 준비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신형 트레일블레이저는 부분 변경 모델인 만큼 외모 변화는 최소화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화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전면을 살펴보면은 이 주간 주행등이 상당히 얇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얇은 LED 주간 주행등이 있었는데도 그 옆에 방향 지시등이 벌브 타입으로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부분 변경을 통해서 드디어 LED 방향 지시등과 주간 주행등이 통합됐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전 트림에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덕분에 확실히 최신차라는 느낌이 더욱 더 크게 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크롬 장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약간 이렇게 매기 수염 같이 삐져나온 부분이 추가됐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먼저 나온 트랙스 크로스오버랑 약간 패밀리 룩을 이루면서도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독특한 얼굴로 재탄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액티브 모델인데요.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프로드성을 강조한 그런 모델이고, RS는 랠리 스포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약간 고성능, 주행 성능을 강조한 그런 모델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RS랑 액티브 사이의 디자인 차이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전에는 막 범퍼 모양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좀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앞면만 봐서는 RS랑 액티브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의 한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7인치 휠의 디자인이 일부 변했고, RS 트림에 새로 도입된 19인치 타이어를 제외한다면 기존 모델이랑 옆모습의 디자인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른 점이 있다면 지붕 컬러인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지붕이 적용되고, RS 트림에는 검은색 지붕이 적용이 됩니다. 뒷모습의 변화도 크지 않습니다. 뒷모습도 이 램프류의 변화 말고는 크게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존 트레일블레이저의 테일 램프 디자인이 약간 뼈다귀 같이 생겼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 뼈다귀라고 놀린 게 조금 마음이 아팠는지 이번에는 디자인을 그냥 무난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조금 무난해진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두루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뭐 크게 불만을 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외모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실내는 정말 풀체인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아날로그 계기판 대신 8인치 LCD 클러스터가 들어갔고요. 이 가운데 있는 8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8인치면 좀 작은 거 아닌가? 좌우로 좀 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계기판의 테마 자체가 약간 어두운 테마예요. 그리고 이 앞쪽에 패널도 검은색이라서 이 화면의 경계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는 화면이 더 크게 보이는, 이 베젤까지도 마치 디스플레이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커진 게 가장 반갑습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송풍구 아래쪽에 위치했잖아요. 꼭 옛날 차 같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디스플레이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확실히 최신차 같은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비상등 위치, 디스플레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비상등 켜려면 손을 이렇게 많이 뻗어야 된다,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 송풍구 사이에 좀 납득할 만한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대시보드, 이 앞쪽에 있는 패널들, 이런 것들도 다 새로 디자인이 됐는데요. 뭐 물론 차급이 차급인 만큼 뭐 고급스러운 소재가 사용되거나 뭐 가죽이 사용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괜찮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뭔가 좀 키치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 말로 좀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확실히 작은 차 같은 경우에는 좀 중후한 매력보다는 이런 개성 있는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좀 그런 점들을 살려가지고 디자인을 해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다 좋아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전 모델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여전히 안 좋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2열 송풍구인데요.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이전에 출시됐을 때도 경쟁하는 소형 SUV 모델 중 가장 큰 차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열 송풍구가 없어서 욕을 참 많이 먹었었습니다. 이 2열 송풍구를 대체할 만한 송풍구가 1열 시트 아래쪽에 송풍구가 있긴 한데, 이 송풍구는 여기 이렇게 수동으로 발 아래쪽으로 바람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야지 그 송풍구에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2열에 가족들을 태우고 다니실 분들이라면은 에어컨을 자동으로 돌려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해서 아래쪽에 바람이 나오게 이렇게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한 점,
오토홀드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아쉬운 점은 2열 송풍구와 오토홀드는 모두 다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한 급 아래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괘씸한 점은 한국 GM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출시하면서 2열 송풍구나 오토홀드 기능을 한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사양이라서 특별히 넣었다, 이렇게 되게 자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체급 위인 트레일블레이저에 이게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확실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GM이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북미 시장에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 내수 시장은 트랙스 크로스오버로 커버를 하고 트레일블레이저는 좀 수출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 아쉬운 점을 얘기한 김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천장에 붙어있는 안테나 역시 좀 서운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샤크핀 안테나나 뭐 내장형 안테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한 이만큼 솟아있는 그런 안테나가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에는 또 샤크 안테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진짜 한국 GM의 이러한 상품 구성은 일반 소비자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특히 쉐보레가 이번에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를 출시하면서 가격을 한 200~300만 원가량 올렸단 말이에요. 물론 핑계거리는 있을 겁니다. 뭐 원자재 가격 상승부터 뭐 환율,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당장 드는 생각은 트랙스랑 간격을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구성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높아진 가격만큼 더 가치를 줘야 되는데 그런 가치를 주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물음표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행 성능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차에는 옛날에 말리부 시절부터 사용했던 1.35L 2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죠. 최고 출력은 156마력, 최대 토크는 24.1kg 포스미터 정도를 발휘하는 3기통 엔진입니다. 기존에는 지금 타고 있는 1.35 모델과 함께 1.2L 터보 엔진도 탑재가 됐었는데 이제는 1.2L 터보 엔진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근데 물려주고 1.35 모델만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가 출시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이 듣는 소리가 그래도 SUV인데 3기통 엔진으로 버틸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확실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엔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엔진이 들어갔던 말리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런 걱정을 많이 들었죠. 중형 세단에 무슨 3기통 엔진이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1.35 모델이 출시되고 나서는 그런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트레일블레이저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블레이저가 말리부보다 조금 더 무겁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 기준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뭐 드라이버 샤프트가 들어간다든지 이것저것 사양이 좀 추가되면서 공차 중량이 말리부보다도 더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출력이 막 모자라다거나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차에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GM에서 스위처블 사륜구동 시스템이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2륜에서 4륜이 좀 자유롭게 전환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은 여태까지 2륜 구동으로 작동을 했는데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계기판이 깜빡깜빡하고 AWD로 바뀌었어요. 아, 저는 이게 체감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확실히 4륜 구동 모드가 켜지면은 뭔가 가속하는 느낌이 달라지네요. 이게 EWD 모드일 때는 앞에서 막 끌고 가는 느낌이 확실히 컸는데 4륜 구동을 켜니까 뒤에서 뭔가 밀어준다는 느낌이 이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자, 이번에는 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을 타고 간단하게 오프로드 코스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오프로드 시승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한국 GM이 의외로 오프로드 시승 행사까지 마련을 해놨어요. 그만큼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주행 성능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자사의 경쟁 모델이 될 수 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랑 비교를 했을 때 스위처블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있는 만큼 아무래도 그런 점을 좀 강조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앞쪽에 인스트럭터 칸은 콜로라도가 고생을 해주고 있고요. 확실히 콜로라도는 지금 뒤에서 봤을 때 이 길을 꽉 채우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트레일블레이저는 좀 상대적으로 작은 차다 보니까 뭔가 옆에 닿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고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덜한 건 사실입니다. 차가 컴팩트한 만큼 옆쪽에 긁힌다든지 아니면은 휠베이스가 짧은 만큼 바닥에 긁힌다든지 이런 염려는 확실히 적을 것으로 보여요.
본격적인 오프로드 카는 아닌 만큼 지금처럼 길게 내리막이 이어질 때 뭐 힐 디센트 컨트롤이 있다든지 뭐 그런 전문적인 오프로드 기능은 없지만 그냥 브레이크를 사뿐하게 계속 밟고 있으면은 이 정도 내리막을 주파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좀 왔거든요. 그래서 앞쪽에는 좀 진흙이 있는데, 오, 지금 콜로라도 뒷바퀴가 한참 헛돌면서 지나갔는데 과연? 앞바퀴가 살짝 헛돌긴 했지만 뒷바퀴가 금방 차를 앞으로 밀어줘가지고 금세 트랙션을 찾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닥이 살짝 미끄러운 그런 구간인데 뭐 크게 힘들인다든지 바퀴가 헛돈다든지 이런 거 없이 잘 빠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1.35L 3기통 엔진 상당히 작은 심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저속으로 오프로드에서 언덕을 오를 때는 상당한 펀치력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막 출력에 대한 갈증이 느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다음으로 변속기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시승하고 있는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9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전륜구동 모델은 무단 변속기 IVT가 적용이 돼요. 미국 차들이 변속기 단수를 좀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트레일블레이저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변속기 단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고속에서 효율을 더 내줄 수 있겠죠. 그리고 확실히 좀 컴포트한 성향의 자동차인 만큼 변속 충격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 변속기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가 소음 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 급의 소형 SUV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차량은 없어요. 트레일블레이저가 유일합니다.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실내에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들려온 소음을 분석해서 역 위상을 스피커로 쏴줘가지고 좀 소음을 상쇄해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확실히 지금 콘크리트가 아닌 시멘트로 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도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앞쪽 유리만 이중 접합 유리고 옆쪽 유리는 일반 유리가 들어간 만큼 옆에 뭐 큰 차가 지나간다든지 빠르게 다른 차가 지나갈 때는 옆차의 소음은 어느 정도 들리는 그런 편입니다.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살짝 단단한 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 차 하면은 뭐 푹신한 물침대 같다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트레일블레이저는 한국 GM에서 개발을 주도했던 모델인 만큼 좀 한국의 도로 사정에 잘 맞춰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쉐보레 하면은 좀 기본기라고 할까요?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돌아 나가고 좀 이런 거를 강조한 브랜드잖아요. 이런 성향에 맞게 좀 이렇게 살짝 단단한 스타일의 하체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탄탄함이 아니라 그냥 좀 든든하게 느껴지는 그 정도기 때문에 뭐 이 차를 패밀리용으로 뒷좌석에 아이를 태운다든지 가족들을 태운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뭐 무리 없이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승차감이에요. 지금도 약간의 포트홀을 밟고 지나갔는데 지금도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포트홀을 밟고 지나갔는데 확실히 하체가 든든하게 지지를 해주죠. 저 정도 포트홀을 밟았을 때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막 하체가 허둥지둥 한다든지 이 서스펜션이 눌렸다 퍼졌다를 반복하면서 좀 불쾌하게 전달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트레일블레이저는 확실히 단단하게 튼튼하게 잘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도로의 이음새를 연달아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갈 때 나는 느낌들이 크게 불쾌하지 않아요. 방금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좀 빠르게 돌아 나가 봤는데 성인 남자 4명의 촬영 장비를 가득 싣고 있는 키가 큰 SUV인데도 불구하고 롤링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흔들어 봐도 차가 즉각적으로 따라 움직여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좀 빠르게 반복해서 움직였을 때 앞에만 이렇게 까딱까딱 한다거나 뒤가 좀 이렇게 늦게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트레일블레이저는 확실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살려가지고 좀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크기가 커질수록 코너링 능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18인치 타이어도 이런 느낌이라면은 RS의 19인치 느낌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좀 이런 거는 좀 하루빨리 시승차를 구해가지고 좀 더 심층적인 주행 리뷰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타고 하루 종일 오프로드도 즐기고 온로드, 고속도로도 즐기고 이런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 가격, 크기, 성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겹치는 모델이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 트레일블레이저를 타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랙스라는 차가 있는데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차가 한국 GM에 또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타보고 나니까 확실히 트랙스는 트랙스만의 강점이 있고 트레일블레이저는 트레일블레이저만의 강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넉넉한 공간 그리고 에어벤트를 비롯한 편리한 2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좀 더 높은 성능, 사륜 구동, 좀 더 나은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트레일블레이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 SUV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하는 차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 GM이 운영하는 쉐보레 트시 이형제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